대한민국 TV 생산 역사는 미국의 전설적 가수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창 활동할 시기에 시작됩니다. 일본의 히다치 제작소의 기술 지원을 받은 금성전자는 1966년 국내 최초의 흑백 TV를 생산하기 시작하며 뒤늦게 삼성은 1973년 일본의 미쓰비시의 기술 지원으로 흑백 TV 생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회사는 사투에 가까운 TV 기술 경쟁을 해왔으며 그러한 경쟁 덕분에 오히려 두 회사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스펙을 갖는 TV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해상도와 색상은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크기 또한 실제 크기를 그대로 나타낼 정도로 초대형 화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를 구매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으며 기술 또한 다양해서 서로를 구분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에서 시판되는 TV 중심으로 각 TV의 장단점과 특징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TV 구매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테크트립을 시작합니다. TV를 고를 때 LCD냐 OLED냐의 고민보다 동일한 LCD에서는 무엇이 나에게 적합한가를 따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려면 먼저 LCD 패널 구조상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삼성은 VA, LG 디스플레이는 IPS라는 방식의 패널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액정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액정의 종류와 기판 위에서의 배열 특성이 서로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자사의 방식이 우수하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LCD는 공통적으로 액정의 전압을 인가하여 방향을 바꿔주고 그에 따라 빛의 투과도를 조절하는데 전압을 인가하는 데 필요한 두 개의 전극이 기판의 수직인 방향으로 위치하면 vertical alignment, 기판의 수평 방향으로 있으면 in-plane switching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액정에 배양하는 방향과 속도의 차이가 우리가 TV 화면을 볼 때 서로 다른 화질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VA 방식에서 수직으로 배양됐던 액정이 전압에 의하여 수평 방향으로 배양하는 속도는 IPS 방식처럼 수평 방향에서 방향만 바꾸는 방식에 비하여 반응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므로 게임과 같은 빠른 화면 전환을 필요할 경우에는 IPS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PS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상대적으로 넓은 시야각 특성입니다. 정면뿐 아니라 상하 좌우 어떠한 위치에서 시청하더라도 화질의 변화가 적습니다. VA 방식의 경우 정면에서의 화질은 뛰어나지만 정면에서 벗어날수록 색상과 밝기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실에서 여러 명이 넓게 퍼져 앉아서 TV를 시청할 경우가 많은 환경이라면 시야각이 큰 IPS 방식의 TV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므로 매장 방문 시 TV를 정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30에서 45도 각도에서 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IPS 방식은 컨트라스트 레이쇼가 낮은 치명적인 약점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블랙이 블랙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크 그레이 같이 표현되며 밝은 물체 주위에 달무리처럼 빛나는 블루밍 또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IPS 패널에서 상대적으로 심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은 오프 상태에서 두 번째 편광판이 빛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일부가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블랙이 다크 그레이로 보이더라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IPS 패널은 다른 장점을 고려할 때 좋은 선택이며 반대인 경우에는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같은 TV를 보더라도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의 리뷰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매장에서 실물을 보면서 블랙 시감과 각도에 따른 색차를 보고 스스로 자신에 맞는 TV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장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TV에 유리한 화면을 띄우고 있으므로 블랙이 강조된 4K 영상과 원색이 강조된 4K 영상을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링크시킨 후 구매하고자 하는 TV의 미러링을 사용하여 영상을 본다면
화질을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삼성과 LG 양사에서 거의 동시에 발표하고 시판하고 있는 미니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하는 TV, 즉 니오 QLED 시리즈와 QNED 시리즈는 바로 LCD의 컨트라스트와 블루밍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컨트라스트가 문제였던 IP 방식이 수혜를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100에서 200 마이크론 크기의 미세한 백라이트를 2만 개가량 사용하고 이들을 약 2,000개 구역으로 묶어서 각 구역의 LED의 점등과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컨트라스트를 개선하였습니다. 물론 OLED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렸던 미니 LED TV 무엇이 좋다는 것일까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삼성은 VA, LG는 IPS 패널로 대표되던 시기가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일부 모델만 제외하고 IPS 패널을 대만과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LCD로 더 이상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결정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대신 OLED나 그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LCD 패널 제작에서 철수 중이죠. LG전자도 이미 일부 패널을 중국의 BOE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 LED 백라이트의 등장으로 VA의 최대 장점이었던 블랙시감의 우수성이 퇴색된 것은 물론 동작 속도마저 IPS에 비하여 느린 VA 패널의 확장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IPS 패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VA 방식의 LCD TV를 구매하려면 중국산 제품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TCL이나 하이센스는 고사양 스펙의 공격적인 가격으로 기존 LCD TV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으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국내산만을 고집할 이유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화질에서 차별화할 요소들이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패널 자체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OLED TV는 현 시점에서 최고의 TV입니다. 뷰잉 앵글, 컨트라스트, 블랙 시감 등은 LCD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뛰어나며 QD를 사용하는 LCD에 비하여 색재윤율이 다소 낮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시각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리스폰스 타임은 마이크로세컨드 레벨로 LCD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버닌 이슈와 가격입니다. 버닌은 TV의 구동 시 버닌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프레싱 채택, 그리고 내구성이 향상된 OLED 재료의 개발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고 있지만 자체 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 방식인 이상 버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밝은 화면과 고정된 이미지가 여기저기 등장하는 스포츠나 뉴스를 주로 시청한다면 어두운 영화를 시청하는 것보다 버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균 시청 시간이 길수록 버닌은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 LG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하이엔드인 G 시리즈부터 OLED TV에 5년 워런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들은 그것이 버닌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리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삼성은 OLED TV의 버닌 약점을 공략하기 위하여 자사의 TV는 버닌 관련 10년 워런티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LG의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버닌 현상을 딜레이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용되는 재료의 내구성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OLED TV 상용화 이후 내구성 자체가 2배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버닌이 5년 만에 눈에 띈다고 가정하면 내구성이 2배 증가한 물질 사용 시 10년 동안은 버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며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의 이슈인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면 또한 80인치 이상을 저가에 생산할 수 있는 10.5세대 장비의 투자가 지체된다면 OLED TV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